안녕하세요. 밤 9시 여러분의 계좌를 클래스업 시켜드리는 시간이죠. 주식 클래스 시작합니다. 우리 시장 다시 봄이 찾아오나 했더니 또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란을 초토화시키겠다라는 발언 속에 오늘 양지수 하루 만에 급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오늘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제는 60일선을 다시 깨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오늘 하락 종목들이 우세를 한 가운데 방산이나 해운도 탈플라스틱 이렇게 전쟁 관련 수혜주들만이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급락장 속에서도 하지만 또 대표님과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좀 이 비를 피해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또 대표님과 함께 이 상한가 후보주 또 급등 후보주들 함께 챙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역시 상한가의 달인 최석현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어제 방송 보셨던 분들은 진짜 다행이다 싶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광전자가 28% 거의 상한가에 도달하는 흐름 보였고 또 스피어도 15%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공략주로 오늘 손실을 좀 많이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또 내일 당장이 걱정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저희가 대비를 해볼까요? 제가 오늘 시장은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예측하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10시 이제 뭐 대국민 연설한다 했으니 어떻게 보면은 좀 대국민 연설이잖아요. 좋은 얘기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석기 시기의 얘기 나오면서 정말 시장이 뭐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사실상 뭐 방법이 없습니다. 뭐 기존 종목들 사실 종목에 대한 진단 여부도 크게 의미가 없고요. 결국에는 이 지금 미국 시장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고 유가가 좀 내려오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좀 이슈가 좀 잠잠해져야 종목들이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오늘 좀 뒤에 가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이런 시장 속에서 근데 만약에 내가 종목을 좀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가 곧 기회가 또 될 수도 있는 시장이 또 지금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오늘은 좀 종목들을 좀 준비해 왔으니까요. 만약에 내가 약간이라도 매수 가능하다 그러시면은 오늘 방송 좀 잘 지켜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 또 위기를 기회로 삼아볼 수 있다라는 점 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 급락장 속에서도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이 상한가 또 급등주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계십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여러분의 계좌를 반전시킬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여러 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코너 시장 알아야 번다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표님께서 우리 시장 아직 안심하기가 이르다 또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눌림목이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또 시장 상황이 반전이 됐습니다. 지금 시장 저희가 어떻게 접근해봐야 될까요? 네, 사실 어제 올라가는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사실 불안했던 것은 외국인들이 어쨌든 매수세가 안 들어왔다라는 점, 선물로 매매 플레이를 했다라는 점과 고유가, 고환율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찜찜한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거래량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역시나 이제 오늘 참 10시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증시가 또 빨간불을 켜주기는 했어요. 근데 10시에 딱 그냥 트럼프 연설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시로 넘어가면서 아무래도 쉽게 반등이 안 나오니까 증시 반등이 안 나오다 보니까 내일 또 빠질 수 있겠다. 그런 거에 대한 이 걱정, 우려감 때문에 2시 이후로 추가적으로 이 양시장이 또 하락이 좀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나마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원래 또 이렇게 막 많이 빠지면은 또 개인들이 막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하고 또 외국인도 막 엄청나게 매도가 많이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적어졌어요. 개인도 매수세가 좀 적어졌고 외국인도 매도세가 좀 적어졌다. 이 얘기는 이제 사실상 반등 나오고 시작하면은 외국인들이 좀 다시 좀 어느 정도 팔 만큼 다 팔았다. 이 얘기가 좀 될 수도 있겠고요. 다시 시장이 또 모멘텀이 살기 시작을 하면은 다시 또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올 준비를 좀 해놨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자, 트럼프 대통령이 10시에 연설에서 앞으로 한 2, 3주 동안 엄청나게 이제 강한
타격을 가하고 이 석기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석기 시대가 된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막 진짜 그럼 뭐 이란 아무것도 안 남기고 그냥 뭐 고층 건물 다 없애고 그냥 아작을 낸다라는 얘기인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근데 뭔가 진짜 또 설마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진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또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시장이 좀 굉장히 강력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양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죠. 아니 이게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이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어요. 근데 오늘은 하루 만에 또 매도 사이드카가 걸립니다. 어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많이 오른 시장이었고요. 오늘은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내린 그런 시장이었어요. 야, 이 마치 우리나라 지금 시장이 이 외국인들 놀이터 뭔가 이 도박장 마냥 우리나라 시장이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방송을 또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지금 몸소 다 느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석기 시대라는 이 단어가 좀 워딩이 좀 셌어요. 이게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오늘 연설은 이전에는 뭐 SNS라던가 뭐 이제 지나가던 말로 막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아예 딱 시간과 날짜를 정해놓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은 집중해서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인 발표가 된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더 좀 큰 충격으로 오지 않았나라고 싶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때문에도 막 한창 난리였어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막 중국한테 관세를 처음에 뭐 50% 매긴다고 했다가 뭐 100% 매긴다고 했다가 뭐 500% 매긴다고 했다가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 이 관세 플레이를 막 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관세 뭐 500% 매긴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위협을 주고서 다시금 뭐 이렇게 잘 또 협상하는 척해서 또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이란 석기 시대 이 발언이 일단 질러놓긴 했지만은 또 이전 관세처럼 또 대화를 또 잘 이뤄내서 다시 또 복구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트럼프 오늘 연설에 대한 주요 내용을 좀 보면은 일단 처음부터 좀 느낌이 좀 좋지 않았어요. 막 첫 시작은 자기 자랑으로 이렇게 막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종전을 하려면은 뭐 이제 좋은 얘기로 흘러가야 되는데 막 자기 자랑부터 하면서 우리나라 이 군인들이 몇 명이 뭐 죽어나가기 시작을 했고 뭐 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뭐 이런 식으로 뭐 핵을 이라는 절대로 뭐 가지면 안 되고 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니까 일단 시작하자마자 떨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뭐 이란이 이런 것들만 좀 해주면은 어느 정도 협의할 의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또 뭐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리는 이용 안 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알아서 이용을 하고 혹시라도 뭐 에너지가 필요하면은 우리가 에너지 많으니까 뭐 우리 거 써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 거죠. 전혀. 오히려 이제 더 심각하게 내용이 들어가면서 뭐 협상이 만약에 이제 4월 6일을 보고 있잖아요. 4월 6일 안 되면은 2, 3주 동안 폭격을 가해서 그냥 아예 초토화를 내버릴 것이다.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시장이 크게 이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그래도 어제 이제 오늘 10시 이 연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이렇게 잘 내려오긴 했었거든요. 거의 뭐 1,500, 사실 이게 뭐 내려왔다라고 표현하기도 뭐해요. 1,500원이라는 수치가. 하지만은 그래도 1,540원에서 1,500원까지 내려왔는데 그 발언 이후에 다시금 1,520원대까지 다시금 또 치솟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환율이 어쨌든 간에 1,5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율이 내려오려면은 뭐 자연스럽게도 국제유가가 내려와야 되는데 국제유가가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던 시간이 한 5시에서 6시 정도가 돼요. 근데 이때는 106불이었거든요.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10불이에요.
이게 웬만한 지금 주식보다 더 잘 오릅니다. 지금 유가가. 그 정도로 유가가 지금 굉장히 상승폭이 좀 큽니다. 110불까지 올랐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 상태로 내일 우리나라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면은 내일도 추가적인 하락은 우리가 좀 염두를 좀 해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 추이가 제가 이렇게 박스권에 갇혔다라고 했어요. 85에서 105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상단에 오면은 여기서 유가가 뭐 더 크게 오르기보다는 어느 정도 내려갈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잖아요. 근데 요게 좀 흐름이 좀 달라졌어요. 이번에는 좀 얘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끝나려면은 유가가 내려오고 뭐 환율이 안정되고 하려면은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선포한 거예요. 오늘 전 세계 사람들한테 선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세 가지밖에는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이란이 황복을 하거나요. 아니면 트럼프가 다시 뭐 오늘 갑작스럽게 밤에 뭐 말을 바꿔가지고 종료 선언을 하던가 또는 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대책을 주던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란이 항복을 할까요? 근데 저는 의문이긴 합니다. 어제도 제가 얘기했단 말이죠. 이 종전 선언은 할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한번 뭐 초토화 갈길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제가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 핵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북한과 같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뭐 배상금 요구하라 할 것이고 뭐 등등등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근데 종료를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란을 쳤는데 얻은 게 뭡니까? 결국엔 지지율 바닥, 유가 상승.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엔 이란을 초토화해서 핵이라도 무력화시켜야 뭔가를 결국엔 내가 한 방향이 맞았잖아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쉽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도 뭐 본인은 필요 없고 그리고 이란 또한 어쨌든 간에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유가를 팔아야 어쨌든 간에 뭐 재건을 하고 뭐 나라를 다시 또 이게 쌓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막아놓을 수 없다라는 또 얘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란도 살려면은 해협 열 것이다. 아니면은 뭐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 지금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이번 주 내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이번 주 내로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코스피가 지금 이렇게 자리가 놓여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이평선을 다 뚫어주는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그냥 한 방에 어제 올렸던 거 그냥 다 뺐습니다. 다 뺐어요. 근데 이게 조금 위험한 흐름은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증시가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내리고 그리고 반등 줬다가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이제 쌍바닥이라고 하죠. 이중바닥, 쌍바닥 뭐 이런 얘기합니다. 쌍바닥을 만들고 주가가 원래 강하게 이제 튀어 오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강하게 못 튀어 오르고 다시금 내리잖아요. 이때는 다시 이 자리 이 쌍바닥 다졌던 이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를 다시 오게 되면은 이때는 여기를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뚫을 가능성이. 원래 이 차트 패턴이 그렇거든요. 한 번 때는 튀어 올라요, 관성으로. 근데 두 번째 맞을 때는 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깨지게 되면은 일단은 여기까지는 빠지는 거예요. 이 주봉이거든요. 주봉상 21선 라인이 이 자리까지 빠지는 거예요. 딱 어떻게 보면 맞죠? 여기서도 보면은 이 5천 라인, 딱 5천 딱 깨지면은 한 요 정도 5천 조금 아래까지는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우리가 뭐 대응 이런 거 할 수 없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시고요. 당연하게도 뭐 손절 당연하게도 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온전히 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주식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히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문제거든요. 이게 해결이 되면 고스란히 다 올라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어요. 어제도 경험을 했습니다. 증시 반등 나오면은 우리나라 시장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게 뭐 그냥 단순히 2, 3%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본 5%씩 올라요. 지수가. 사이드카 그냥 걸고 봅니다. 그래서 해결만 되면 올라가요. 하지만은 이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어디까지 하락할지는 사실 감이 좀 잘 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이제 뭐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관망해라는 얘기를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거는 내가 진짜로 뭐 어떤 현금 자금이 없을 때
현금 자금이 없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는 것인데 내가 어느 정도 뭐 매수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장에서는 우리가 반대되는 주식을 잡았을 때 수익이 굉장히 잘 나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어제 같은 날에는 사실상 당일 우리가 뭔가 매수하려고 하면은 수익 내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초반부터 갭을 막 5% 뜨면서 출발을 하니까 정해져 있는 시장의 수급은 있는데 이 수급이 모든 종목에 지금 다 들어가다 보니까 종목 상승 탄력이 떨어져요. 당일 상승 탄력이. 근데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시장이 빠지잖아요. 그럼 오늘 같은 날 보면은 빠지는 종목이 2,400개예요. 오르는 종목이 200개입니다. 그러면은 이 오르는 종목을 잡았을 때는 이게 평소 같으면은 막 5% 올라갈 것이 당일 막 20% 이렇게 올라요. 오늘 신규 상장했던 종목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일 거의 뭐 100% 올라갔어요. 당일 단타로. 당연으로 거의 100% 올라갔어요. 이 정도로 올라가는 종목에는 수급이 막 미친 듯이 쏠린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수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장투 저점에서 뭔가를 잡을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뭐 추가 매수 이런 걸 할 생각이 아니라 지금은 단기적인 좀 접근을 하셔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도 대한광통신이 오늘 또 굉장히 좀 크게 올랐죠. 그래서 이번 주에 공략을 3월 30일 날 공략을 해서 대한광통신이 단기적으로 한 28% 정도 상승을 좀 뽑아냈고요. 흥하해운도 이번 주 아마 월요일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화요일이었나. 흥하해운도 나가서 35% 정도 상승을 또 챙겨냈습니다. 그리고 스피어라는 종목은 우리가 제가 사실 방송 나와서 너무 자주 얘기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스피어가 오늘 개장 전부터 튀기 시작을 하면서 하루 만에 약 15% 정도 여러분 방송 시청하신 분들한테 또 안겨드렸고요. 광전자라는 주식은 어제 희준주였죠. 어제예요. 어제 얘기했다는 거는 오늘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래서 광전자도 하루 만에 거의 상한가 가까이 상승이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오늘도 이 광전자 같은 이 히든주 제가 여러분들 어쨌든 예수금이 있고 단 한 주라도 따라해 보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좋은 종목 좀 준비해 왔습니다. 광전자 같은 경우도 이 4월 1일 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한 538명한테 드렸어요. 이렇게 오늘의 히든주는 광전자입니다 하면서 2만 명 계시는 M밴드방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M밴드는 여러분 아래 QR코드 있어요.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시면은 오늘의 히든주도 여러분들이 제가 방송 마치고 제가 글 올려드릴 테니까 종목명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광전자 같은 경우는 그냥 밴드에 올려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래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은 데일리 단타 이런 실시간으로 종목 받아볼 수 있는 단타방에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입장을 하셔서 종목명과 진입가 이런 것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단기간에 이렇게 또 잘 난다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히든주는 사실 이 전쟁 관련주로 좀 뽑아왔으니까요. 이 종목들 특히나 전쟁 관련주들은 또 내일 또 굉장히 좀 큰 상승 탄력이 좀 예상이 되니 예수금만 있으시다면은 한번 오셔서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더 쉽게 입장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정말 어려운 시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님과 함께라면 또 하루 만에 28% 상승을 기록한 광전자 같은 종목들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이렇게 광전자급 정말 하루 만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함께 해보실 분들 지금 바로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죠. 단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 함께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숫자 7777이라고 숫자 7 4개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밴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밴드를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 시장에서 어느 타점에 또 공략을 해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아주 정확한 매수 타점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하루 만에라도 이렇게 두 자릿수 때 빠르게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도록 목표가까지 꼼꼼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 또 내가 어느 순간에 진입을 해야 될까 또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종목을 팔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매수가부터 보유 기간, 비중, 목표가까지 모든 전략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시장 혼자 헤쳐나가시지 마시고 또 우리 대표님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뭐 대한광통신도 그렇고요. 또 맥 ICS 이렇게 4종목이나 상한가를 달성을
결정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밴드 함께 해주시면 또 이 방송 중에 저희가 공략주로 제시해드리는 종목뿐만 아니라 이 M밴드 안에서도 시장 상황에 맞게 정말 오전장, 오후장 가릴 거 없이 대표님께서 이렇게 눈이 빨개져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수하시자마자 또 빨간불 켜낼 수 있는 종목들 꾸준하게 언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종목들 함께 해보실 분들 지금 바로 문자 샵 3772번으로 단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숫자 7777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광전자처럼 하락장에서도 두 자릿수 때 빨간불 낼 수 있는 종목 대표님과 함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실전 주식의 기술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시장 워낙 어렵기 때문에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떨어진 김에 그냥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 아니면 자금 여력이 없으니까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될까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구간 저희 계좌 관리 어떻게 해볼까요? 네, 사실 웬만한 이 전문가들도 지금 시장이 많이 버거워요. 버겁고,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진짜로 그냥 하루하루가 거의 도박장 열리듯이 지금 시장이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지 않아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특히나 주식시장이 최근에 또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잘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 보면서 너도 나도 돈 벌었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들어와 봤더니 상상 이상으로 너무 지금 이게 심각한 거지. 그러니까 근데 보통 이게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이 정말 이게 단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만도 아니고 워낙에 또 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과열돼서 많이 올랐다 보니까 작은 악재에도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와 버금가는 이 하락장을 많이 겪었어요. 정말 한 10번도 넘게 겪은 것 같아요.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만의 이런 노하우도 있겠지만은 사실 지나고 나서 보니 다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 이 종목들에 대한 어떤 모멘텀, 펀더멘탈 이런 것들만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쉽게 다 올라오더라.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1순위는 뭐냐면은 손절이라던가 추가 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 지켜줘도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매매하면서 망하진 않아요. 손절 또는 추가 매수 절대 하지 마셔라. 일단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서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연일 매도로 지금 이어가고 있죠.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그제서야 추가 매수를 하던 새로운 거 추가 매수를 하던 그때 하려면 그때 하는 것이지 지금은 일단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지금은 이게 시장이 크게 무너지고 그러면은 내가 이 주식을 보고 있잖아요. 오르는 거 보면은 사람 심리라는 게 그래요. 덜컥 사버리게 된다니까요.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한두 번 고민했더니 안 사니까 올라가고 근데 남들은 계속 수익 났다고 하니까 보고 있으면 사고 싶어져요. 반대로 하락하는 것을 계속 보고 싶으면은 아까 팔았어야 되는데 더 빠지잖아. 이런 것들을 계속 보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팔아버리게 돼요. 또는 이 돈이 내 돈이 손실이 나게 되니까 일상생활 집중도 잘 안 되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모르겠다. 그냥 다 날려버리고 잊자. 그만하자. 이런 부류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런 순간 진짜 휘조각 돼버립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 제가 10번, 20번 이런 시장 겪거나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현재 문제가 뭐예요? 미국과 이란 간의 문제예요. 일단 최소 4월 6일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 또 이 흘러가는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주가는 원상 복귀하는데 금방 복귀를 하더라. 한 달 안으로 복귀를 하더라. 복귀를 하고 나면은 이런 적이 있었어? 언제 있었어? 약간 추억처럼 금방 잊혀지게 돼요. 이거는 진짜 제가 너무 여러 번 겪은 것이라 여러분들이 부디 제 말을 좀 믿고 손절과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은 지금은 좀 일단 1차적으로 피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가. 이런 악재가 터진 주식들 같은 경우 손절 쳐야 됩니다. 악재. 예를 들면 삼천당제약 같은 주식이 있죠.
뭐 이런 주식, 이렇게 악재가 터져서 거래량을 실으면서 떨어지는 주식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버티고 있으면 안 돼요. 추가 매수하는 순간 그건 진짜 끝나는 거고. 예.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약 손실 구간이 한 5% 내외예요. 이 정도는 오히려 정리하는 게 더 낫다. 뭐 종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요. 이런 것은 오히려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지금 시장에서 빠지는 종목이 2,400개예요.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이 200개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200개 중에 하나 올라가는 종목을 잡는다 하면 대박이에요. 그냥 하루 20% 뜹니다. 그냥 하루 20% 떠버려요. 100만 원 들어가면 2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수익이.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200개 중에 올라갈 종목을 여러분들 드려볼 테니까 만약에 5% 내외다 이러면 이 정도는 현금 확보하셔도 괜찮다. 종목이 사실 뭔지는 또 보긴 봐야 되지만은 또 이 정도는 아까워하지 마셔라.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자, 예시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주식이 있어요. 근데 이 주식을 보잖아요. 오늘 하락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이 봉 크기만 봐도 꽤 크죠. 거의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10%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뭐 한선 엔지니어링뿐만이겠어요. 대부분의 주식이 오늘은 다 이렇게 빠졌어요. 대부분의 주식이 오늘은 다 빠졌습니다. 뭐 2,400개가 빠졌으니 뭐 말 다 했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거래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거래량이. 그렇죠. 뭔가 힘을 써서 이렇게 올렸잖아요. 근데 빠질 때 지금 보잖아요. 거의 거래가 없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원리가 사면은 올라요. 주식은. 팔면 내리고 사면 오르고.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1만 개를 판다고 칩시다. 1만 개를 팔고 예를 들어서 100개를 사고 이래도 주가가 빠지겠죠. 근데 2개를 팔고 1개를 사고 이래도 주가는 빠지거든요. 왜? 사는 물량보다 파는 물량이 많으니까요. 근데 파는 물량이 많아서 만약에 주가가 빠져버리게 되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아까 뭐 삼천당제 같이 거래를 실어서 빠지는 물량은 좀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은 이거 같이 2개를 팔고, 그러니까 사는 물량이 없다 보니까 2개만 팔아도 주가는 빠진단 말이에요. 사는 게 없으면은. 그럼 이렇게 빠지는 주식들은 후에 나중에 10개 또는 100개 요 정도만 매수해도요. 빠졌던 거 한 번에 회복합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지금 이만큼이 빠졌어요. 근데 이게 주식이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이 뭐 오늘 같은 경우 마이너스 6% 빠지고 그리고 뭐 주식이 뭐 2,400개가 빠지고 하니까 거래가 없잖아요.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빠진 거예요. 그냥 정말 소량만 팔았어도 사는 물량이 없으니까 그냥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도 나중에 어떻게 한 10개, 뭐 100개 이것만 사도 한 번에 회복을 한다고. 한 번에 회복.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대한강통신이라는 주식을 했어요. 대한강통신을 3월 30일 날 했습니다. 3월 30일 날.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이 자리예요. 3월 30일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에 9,000원 요 이하에서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사자마자 그냥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사자마자 주가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뭐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5% 이렇게 났거든요. 근데 봐봐요. 이 빠지는 데 있어서 거래를 한번 보세요. 거래량을. 여러분들이.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 근데 여기 봐봐요. 올라갈 때는 어때요? 거래량이 막 이렇게 힘을 붙죠?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갈 때 힘을 잘 쓰면서 아니 이렇게 단기간에 마이너스 15%, 20%를 빼는 데는 거래가 안 나와요. 이거는 제가 뭘로 해석할 수 있다 했죠? 거래량이 안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매수하는 물량이 적고 매도하는 물량도 적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조금만 매수해도 한 번에 회복을 한다. 이게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됐어요? 대한강통신이. 여기서 바로 상한가를 갔죠. 어떻게? 거래량이 조금만 느니까. 바로 상한가를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돼요. 지금 대부분의 주식이 이런 상태거든요. 대부분의 주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막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물음표가 뜰 거예요. 아니 무슨 사자마자 마이너스 10%가 나버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내가 피땀 흘려서 모은 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바로 마이너스 10만 원 찍혀버리니 혈압이 오르죠. 근데 이거는 종목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현재 시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뭐 우리가 플러스 10% 수익을 먹기가 어렵다 보니까 마이너스 10% 나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는데 지금은 이게 어쩔 수가 없다.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좀 잠잠해지고 그 종목에 대해서 조금만 매수가 들어오면은 그거는 진짜 금방 하루만 해도 회복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절대 추가 매수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변동성이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음날 발에 올라왔어. 그럼 땡큐죠. 근데 빠졌다고 해서 여기서 추가 매수했는데 더 빠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자금이 한정적인데 비중이 커지니까 손실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손절이라던가 추가 매수를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3천당 지약 봐봐요. 이거. 올라갈 때 어때요? 올라갈 때의 거래량과 지금 하락할 때의 거래량 봐봐요. 엄청나죠? 이건 끝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거 어떻게 올려요, 이거. 여기 지금 무더기로 지금 거래 터져가지고 시체가 가득한데 올라가려고 하면 지금 다 빠지는데요. 이거 못 올라가요, 이제 이거는. 못 올라가요.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요. 끝났어요. 못 올라갑니다. 냉정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작살났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오는 게 그 돈이라도 건지는 거예요. 명확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명확하게. 지금이라도 해야, 정리해야 건지는 거예요. 제가 진짜 이거 약속드리는데 10만 원 이하로 갑니다. 10만 원 이하로 가요. 10만 원 이하로. 명확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건져내야 그 돈 번다고요.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이런 걸 지금. 종목 토론실 이런 거 절대 보지 마시고. 종목 토론실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래서 또 현재 이런 주식은 절대 사지 마세요. 제가 이 두산에너비티를 딱 보자마자 물음표를 띄울 수 있어요. 아니, 이 좋은 주식을 왜 사지 말라고 해?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아예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예 사지 말라는 얘기가. 지금은 시장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미래를 앞볼 수가 없고 어디까지 하락할지 몰라요. 근데 이 시점에서 꼭 실수하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저가 매수해야겠다. 위기가 기회라며. 저가 매수해야겠다. 이러면서 덜썩 막 이런 대형주들을 이제 바닥에서 잡는다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특히나 이렇게 역배열되어 있는 주식들 있죠? 역배열되어 있는 주식, 이런 주식들. 이런 주식들은 지금 절대 안 된다. 이게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걸려요. 특히나 이 대형주를 바로 가려면은 이슈가 이게 뭐 하루아침에 뭐 V자로 반등되면서 막 하하호호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갈 타이밍이 또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살 돈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예 쟁여두거나 전쟁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혜를 보는. 나중에 사야 되는 타이밍이 온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는 현대차,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있죠. 또는 여기다가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것도 쓰고 싶었는데 삼성 하이닉스는 워낙에 또 변칙적으로 잘 움직여요. 그래서 쓰진 않았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삼성과 하이닉스도 지금 살 타이밍은 아니다. 지금 살 타이밍은 아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체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란의 항복,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끝나려면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란의 항복 또는 트럼프의 전쟁 종료 선언 또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해결, 대안, 대책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는 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실적주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대형주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다 모멘텀을 지금 찾아서 올라갈 수는 없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되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슈주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탈퇴한다라는 막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유럽 국가들은 이제 어쨌든 미국의 방어하에 막 이렇게 있었는데 트럼프가 나토 탈퇴한다라고 하면은 그 유럽 국가들이 자기네들 자력으로 이제 방산 또 이제 군대를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방사는 또 세계 1등이잖아요, 거의. 세계 버금가는 또 1, 2위 하는 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방산 기술들을 또 산단 말이죠. 그러면 방산주들이 또 이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제일 화두가 되는 게 뭐예요? 유가잖아요. 유가가 100불이 아니라 지금 110불이잖아요. 그럼 유가가 올랐을 때 뭔가 수혜를 보는 또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유주들이라던가 또는 추후에는 대체 에너지주들 유가가 비싸니까 유가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주들 있잖아요. 그런 쪽을 지금을 봤을 때는 좋은 또 성과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나 이 정유주 하면 이제 흥구석유가 가장 핫한데 흥구석유가 자리가 왔어요. 이 흥구석유라는 주식은 22,500원이 중요 자리예요. 딱 21선에 걸쳐 있는 주식이죠. 그러니까 이 주식은 결국 유가가 오르면은 테마 성향을 띠면서 같이 올라가주는 성향이 있어요. 유가가 지금 오르잖아요. 유가 오른다. 100불 위에 유가가 놓여 있다면은 흥구석유를 가장 먼저 봐야 돼요. 흥구석유를. 흥구석유가 어쨌든 요 자리 지금 중요했던 자리, 요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를 넘기니까 이렇게 주가가 올랐거든요. 더블로 곱하기 더블로. 이 자리를 근데 이 자리를 어떻게 계속 지켜냈단 말이죠. 근데 밀리니까 주가가 쫙 밀리고 다시는 이 위로 안 올라오죠. 그만큼 이 22,500원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다. 흥구석유한테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상승하면서 출발한다. 이러면은 그냥 따라붙으면 이런 것들은 이제 20% 진짜 올라가는 주식이에요. 아마 내일 상한가도 갈 수도 있어요. 미리 써놔야겠다. 여기다가. 내일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상한가 가능성도 있어요. 자, 또 보면은 이 지금 여기 보면 21선에 걸쳐 있잖아요. 내일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면은 21선 이렇게 내려오고요. 주가는 여기 위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21선의 지지를 또 받는 자리가 또 되겠죠. 네, 올라가면서 그런 부분도 이점이 또 있고 심지어 근데 제가 사실 오늘 되게 좋게 보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거래대금이에요. 거래대금이 4천억이 터졌어요. 안 갈 거면 이렇게 안 터져요. 왜? 시가총액이 3천억짜리거든요. 자기 시총보다 더 큰 거래가 오늘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번에도 설명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내가 몸무게가 예를 들어 70kg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벤치프레스를 한다고 칩시다. 뭐 무거운 걸 들던 70kg가 100kg 들 수 있어요. 하지만은 진짜 막 삐쩍 말라가지고 막 힘없는 70kg들 있잖아요. 근육 없는 70kg 못 들어요. 하지만은 힘이 센 70kg 성인 남자들은 100kg를 그냥 가볍게 듭니다. 지금 그런 흐름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세다라는 거죠. 힘이 세다. 자기보다 자기 몸값보다 더 큰 거래가 터졌잖아요. 힘이 굉장히 센 주식이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유가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이 흥구석유가 내일 아마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종목.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뭐 예수금, 매수할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절대 종목 추가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흥구석유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흥구석유를. 이해가 되시나요? 또는 빅텍 같은 거 보셔야지. 빅텍이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모건 스탠리가 이 빅텍을 매수했다고 빅텍 비율 한 5% 정도 지분을 매입했다라는 공시가 오늘 나왔어요. 이 공시 뜨면서 빅텍이 오늘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빅텍이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단순히 뭐 모건 스탠리가 사서 이게 뭐 상을 들어가고 좋다. 여러분들 이거 보셔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 물론 그건 일부 중에 하나예요. 일부 중에 하나. 빅텍이 방산주잖아요. 방산주. 어쨌든 지금 전쟁통 속에서 방산을 이제 각 국가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건 스탠리가 지분 매입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의미로 또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근데 이 자리가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되게 높죠. 이거 보면 되게 높아 보여요. 많이 올라와 보이거든요. 근데 차트를 쫙 열어서 보잖아요. 이 가격 대비 보면은 지금 여기 있었던 주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방산주 치고는 굉장히 안 올랐어요. 이 빅텍이라는 주식이. 그리고 원래 이 빅텍이라는 주식은 원래는 그리고 주식을요. 빅텍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빅텍만. 우리나라가 이제 어쨌든 북한을 끼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맨날 북한이 뭐 대포동 미사일 발사 뭐 이러면은 빅텍 발사 막 이러면서 막 올라가는 주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빅텍만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 정도로 방산하면 원래 빅텍이 1등이거든요. 주가 이 상승률은. 근데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빠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재무 때문에 그래요. 재무가 막 적자를 나니까 이 회사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빠졌던 거예요. 반등 못 나와. 근데 최근에 어떻게 됐어요? 최근에 흑자 전환을 성공했다. 매출도 증가를 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슈 붙었으니까 올라야죠, 이제는. 그게 지금 자리인 거예요. 빅텍이. 빅텍은 여기가 중요 자리예요. 6750원. 여기를 내일 가볍게 뚫면서 출발하잖아요. 이건 그냥 따라 붙어야 됩니다.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 붙으면 이런 것들이 또한 20% 단기간에 또 납니다. 잘 가면 상한가도 가고요. 빅텍. 이런 주식들. 그러니까 지금은 추가 매수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내가 이런 거 못하겠다 하면은 그냥 관망하시면 돼요. 하지만 내가 예수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 빅텍과 흥구석유 있잖아요. 요것들 여러분들 내일 한번 해보셔라. 내일.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 그냥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종목을 설명을 드렸지만요. 아래 QR코드 여러분들 찍고 입장을 하시면은 이 종목들 또한 여러분들 뭐 대한광통신 그리고 흥하해운 같이 실시간으로 이 진입가를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광통신도 단기간에 28% 올랐고 흥하해운도 한 35% 올랐어요. 스피어도 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렸는데 모르겠어. 어제 여기 밴드 들어오셔가지고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냥 방송만 보신 분들 계실 것인데 그냥 방송만 보셨다라면은 굉장히 아깝죠. 오늘같이 진짜 어려운 시장에서 스피어가 15% 그리고 광전자는 28%나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한번 해보자. 하면은 들어와 보세요. 아래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광전자 어제 히든주였는데 이렇게 공략가 나가고 이 종목도 제가 여기 다 올려드립니다. 오늘 방송 끝나면은 여기 QR코드 여러분들 찍고 밴드 2만 명 들어와 있는 밴드에서 다 종목 올려드려요. 입장할 수 좀 더 쉽게 입장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 언급해드린 종목들 또 급등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만 엄선을 해주셨지만 또 요즘 시장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임의로 매수를 하셨다가는 또 고점에서 몰릴 수 있다는 부분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확한 매수 타점에 진입을 하셔야만 또 이렇게 오늘 광전자 같은 두 자릿수대 상승 맛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시해주셨던 흥구석유 또 빅텍 이런 종목들로 나도 빠르게 두 자릿수대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QR코드 저희가 열어드리고 있고요. 또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화면에서 지금 확인을 해볼 수 있다시피 여러분들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QR코드죠. 저희 방송 중에만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분가량만 여러분들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휴대폰 카메라 키셔서 사진 찍듯이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셔도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M밴드 링크가 나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단 100원의 유료 문자로도 참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7777이라고 숫자 7 4번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M밴드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밴드에 입장을 해주시면 또 장중 내내 대표님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 당일 공략주들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단순히 종목 추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매수가부터 보유 기간, 비중, 목표가까지 모든 전략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해보실 분들 지금 바로 입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밴드 안에서 함께했던 종목들 이번 주에 무려 4종목이나 또 상한가를 직행을 했고요. 또 오늘 급락하는 시장 속에서도 매수 하루 만에 광전자가 28%, 또 스피어가 15%의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단기간에 두 자릿수대 수익을 내보고 싶다. 또 나도 상한가 종목 만나보고 싶다 하신 분들 저희 두 가지 방법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단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7777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실전 매매 공략주 바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또 이 대표님께서 금요일의 남자이신 만큼 또 굉장히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어떤 종목 짚어볼까요? 자, 요즘에 이 시간이 소문이 났어요. 제가 목요일 날 이렇게 공략하는 종목들이 금요일 날 너무 잘 가다 보니까 이 시간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한번 어려운 시장이지만은 그래도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단비 같은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주도 섹터는 방산과 구유가 수혜주입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4월 6일 날 지나고 나서 미국과 이란 간의 또 이슈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때 또 주도 섹터들을 좀 봐야 되겠고 추매를 하던 뭐 손절을 하던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는 것이고 내일은 당장은 이 방산과 고유가 수혜주 요 두 가지다. 두 가지. 그래서 방산하면은 LIG 넥스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LIG 넥스원이 시가총액이 17조예요. 17조. 근데 이 하나시스템이 시가총액이 24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매출 영업이익은요. LIG 넥스원이 훨씬 더 높아요.
근데 이 하나 시스템은 약간 테마성으로 미래가치성으로 뭔가 더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근데 지금 실제로 이 LIG 넥스원이 뭘 하냐면은 이 천궁2라는 이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르즈알리파라고 두바이의 세상에서 제일 높은 빌딩 있잖아요. 여기에 막 이란이 이제 자살 드론인가요? 막 이거 여기 갖다 박으려고 오는데 우리나라 이 천궁이 탁 요격하면서 못 받게 여기 팍 터트리는 이런 장면들이 막 전 세계적으로 송출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 인니 대통령이 이제 인니 K방산 파트너 이러면서 중동 전쟁 여파 속에서 자원 협력 확대 막 이런 뉴스도 막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트럼프가 나토 탈퇴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더 가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LIG 넥스원이 가뜩이나 또 LIG 넥스원이 보통 주식이 아니에요. 매출이 매년 증가를 합니다. 하나 시스템보다 매출이 훨씬 잘 나와요. 근데 시가총액은 하나 시스템이 더 높습니다. 그것도 거의 10조 가까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이거 아직도 저평가됐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아직도 저평가됐다. 그래서 LIG 넥스원이 또 주가 자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 번 뜨면 상한가인데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주식 17조짜리가 한 번 뜨면 상한가예요. 그 얘기는 이것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과거에 여기서도 한번 처음에 터졌을 때 상한가 한번 나오고요. 다음 날 요렇게 음봉 강하게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이 음봉 다 말아먹는 이 말아서 올려버렸단 말이죠. 상한가를 또 올려버렸단 말이죠. LIG 넥스원이 이렇게. 근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어제 상한가 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마감을 쳤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십자가로 마감을 치잖아요. 이거는 내일 방향을 정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내일 방향을 정하겠다. 그럼 이 방향이라는 것은 뭘로 정하냐면은 미국과 이란 간이 잘 해결이 됐냐 안 됐냐 이걸로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미장 보고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미장 보고 잘 해결 안 됐다. 그러면 내일 올라가겠죠. 따라 들어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내일 이 LIG 넥스원 내일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파이브프로라는 회사인데 이 파이브프로라는 회사가 굉장히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방산에도 엮이고요. 우주항공에도 엮이고요. 광통신에도 엮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세 개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예요. 근데 이 세 가지에 다 들어가는 게 파이브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잘 올라요. 파이어프로가. 그런데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매출이 잘 나온다. 매출 매년 성장, 영업이익 매년 성장. 이러니까 이슈도 뭐 들어맞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 이 높은 환율, 1,520원인 환율 속에서 파이버프로는 외국인이 매년 담는다. 이거 너무 좋죠. 파이버프로. 내일 파이버프로도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파이버프로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현재 한 7,700억 정도 돼요. 시가총액을 한 1조까지 간다라고 치면은 목표 주가는 3만 원 정도 됩니다. 3만 원 정도 되면 30% 수익 넘게 나와요. 파이버프로 체크해 놓으시고요. 마지막으로 고유가 소외주 TMC라는 주식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종목명만 얘기를 할게요. TMC도 너무 좋은 자리에 좀 놓여 있어요. 그래서 TMC하고 또 하나는 오늘 제가 이전에 지난달에 이날 26일하고 24일에 상한가를 잡았던 주식이에요. 상한가를 잡았던 주식인데 나프타 이 수급 관련 이 플라스틱 대란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제가 실질적으로 상한가를 잡아냈던 주식이에요. 이 종목까지 제가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밴드 들어오셔서 종목명 확인하시고 오늘 공략주 드렸던 종목들 내일 오전에 저와 같이 공략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또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이 종목 매수 타점 무료로 받고 나도 함께 공략을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 마지막으로 저희 입장하실 수 있는 QR코드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가까이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셔도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N밴드 링크가 나오니까요. 이쪽 입장하셔서 매수 타점부터 목표가까지 무료로 전략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또 단 100원의 유료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 으로 숫자 7777이라고 74번 적어서 보내주시면 내일 당일 공략주 또 방송 중에 공략주 시장 상황에 맞게 매수 타점부터 목표가까지 전략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같은 섹터 내에서도 어떤 종목이 가장 탄력 있게 움직일지 또 스스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표님 도움 받으셔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 정확한 매수 타점에 진입하셔서 빠르게 두 자릿수 때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수고해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욱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